자유시장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기업입니다. 기업이 있어야 가게는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로 임금을 받습니다. 국민소득은 부가가치의 합을 의미합니다. 밀밭에서 밀을 생산해서 밀가루 공장에 주면 밀가루 공장은 밀가루를 만들어서 빵가게에 줍니다. 빵가게는 빵을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국민소득을 다른 표현으로 최종 생산물 시장 가격의 합이라고도 합니다. 가게는 밀밭 밀가루 공장 빵집에서 일을 하고 임금을 받습니다. 이 임금으로 빵을 사 먹습니다. 소득 중에서 소비를 하고 남은 금액을 저축이라고 정의합니다. 경제학에서 저축은 예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 중에서 소비하고 남은 금액을 저축이라고 합니다. 밀농사를 짓거나 밀가루 공장에서 새로운 기계가 필요하고 빵가게에서도 새로운 설비가 필요합니다. 이들 기업들을 비금융법인이라고 합니다. 비금융법인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은 금융기관입니다. 가게는 저축분을 은행에 예금하고 이 예금은 비금융법인에게 대출하게 됩니다. 가게는 임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받습니다. 빵가게가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가게는 주식을 매입하면 배당금도 받게 됩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비금융법인들이 자유롭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대학교만 졸업하면 취업은 자동적으로 될 때입니다. 지금처럼 노력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은행의 경우에는 상고만 나와도 취업을 할 수 있었을 때입니다. 이때에는 다 정규직이었습니다. 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사회에 일자리가 넘쳤던 이유는 예금을 대부분 비금융법인에게 대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수많은 기업들은 파산하게 됩니다. 기업이 사라지니 일자리도 사라지게 됩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기업 대출을 줄이고 가계 대출을 늘리기 시작합니다. 97년 이전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금 중국처럼 분식회계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분식회계는 사라지게 됩니다. 은행들도 기업보다는 가계에 대출을 해주게 되고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가격도 급등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경기가 진짜 어려운 이유는 바로 비금융법인들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작년 4분기부터 비금융법인에게 자금은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로 꾸준히 유출이 되고 있고 24년 1분기에는 정부가 50조를 가지고 합니다.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면서 일자리는 줄어들게 됩니다. 규모를 계속해서 줄이고 있죠. 개인사업자 대출은 2023년 이후 급감합니다. 2023년 이후 가계대출은 폭증했는데 개인사업자 대출은 크게 줄어듭니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줄어들면 경기는 급속하게 위축됩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CRE 대출이 문제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대출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부동산업 대출은 가장 증가폭이 큽니다. 2022년 정부가 50조를 부동산업에 공급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부동산은 2008년 서브프라임 때처럼 폭락했을 것입니다. 정부가 50조를 지원한 이유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였죠. 부동산이 폭락하면 경기 침체는 불가피합니다. 정권 연장이 되지 않죠. 차라리 50조를 지원하고 끝이었으면 그나마 낫습니다. 이후에도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대출, PF 지급 보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개입해서 부동산 가격을 높이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경기 침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부동산에 집착할수록 경기 침체는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 역시 경기 침체 주범입니다. 가계대출이 늘어나면서 저축액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율을 올리고 청약저축 인정액을 25만 원으로 올리는 것도 경기 침체를 더욱더 가속화시킵니다. 개인들은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비와 저축은 줄어듭니다. 저축이 줄어들면 비금융법인들은 자금 조달이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비금융법인들은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현재 주택 관련 가계대출이 중단된 이유는 정책자금이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책자금을 늘리기 위해서 청약저축 인정액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MBS를 발행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보험료율도 올립니다. 가계대출은 내가 낸 국민연금 청약저축으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 급락은 우리나라 경기 침체를 더욱더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비금융법인으로 자금은 조달이 되지 않지만 대기업은 지속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죠. 민간 경제는 오히려 대출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민간 부문이 위축이 되어도 대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고용이 창출되었습니다. 대기업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경제는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됩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시장 경제는 완전하게 박살납니다. 임대료가 경기 침체에도 하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소득을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시키면서 소비는 줄어들게 되고 비금융법인이 만든 상품을 가게는 소비할 여력이 없습니다. 비금융법인과 가게는 서로 의존 관계입니다. 최종 생산물이 팔리지 않으면 비금융법인은 인력을 감축하게 되고 가계 소득은 줄어들어 상품을 소비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만든 원흉은 정부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면서 나라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은행만 살리면 됩니다.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97년 외환위기는 비금융법인들의 분식회계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분식회계를 해결하면서 우리나라는 발전하게 됩니다. 중국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분식회계와 통계조작이죠. 2024년 우리나라는 97년 외환위기와 비슷합니다. 경제 상황은 비슷하지만 희망은 없습니다. 97년처럼 비금융법인들은 다 죽었지만 살아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부동산 때문입니다. 부동산이 시장 경제에 맞게 가격이 형성이 되어야 우리나라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때문에 희망이 없습니다.